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이용한 오브제 작품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박문원 작가와 함께 화두는 이렇습니다. 신석기 유물 현대미술로 깨어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쭉 지금 이제 1편의 만남, 또 2편의 큰 만리장성에 올라가서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화두, 그리고 그 광활한, 나는 오히려 요하문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홍산이 브랜드가 됐으니까 그것도 용이하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31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오늘은 이제 자간 선생님이 해주셔야 될 말미에는 물론 지필에 지금 몰두하고 계시고, 또 이달 28일 날 오브제 전을 응사동 아주 그 아름다운 골목에 있는 뜨락 갤러리에서 모습을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일단 첫 화두부터가 참 이렇게 아픈 얘기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학계는 어떻습니까? 그 사학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는 홍산을 할 때 네, 정말 꿈에 부풀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상보사를 찾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시원을 찾았구나.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비평관님도 역시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아셨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 아, 전혀 몰랐죠. 저 역시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고조선이 쭉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조선이 갑자기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예, 흘렀죠. 위에서 이렇게 쭉 흘러갔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학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것은 뭐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불행이죠. 역사적 불행.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살고 있던 터전이 지금은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거에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자들을 욕할 그런 것도 없죠. 단 이제 그분들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한다면 사고의 확장성을 좀 가졌으면, 그리고 내가 아는 식견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뭐 인터넷 뒤져서 무슨 중국 고서 뒤져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화하족, 무슨 곰족, 먼족 뭐 이런 얘기하고 무슨 또 막 심시어는 류대력이 나오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팩트에 근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가설, 신화, 전설, 추측, 예견, 환상, 상상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 왜? 직접 본인이 체득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죠.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가 내가 홍산문화 현장에 가서 탐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현지인들 통해서 이런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이런 유물들을 수집을 해왔다고 그러면 무슨 왜 저기 중국에 가면 북경이나 어디 가면은 이렇게 구안청이나 길거리에 깔아놓고 파는 그런 거 몇 개 사와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저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인문학자로서, 네.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라는 게, 논쟁이라는 게, 텍스트가 개념이 아예 없다, 이런 이제 구조적 한계를 말씀하신 거야. 우리 학계가. 구조적 한계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일단 냉정하게 그렇게 접근하고, 네. 그럼 이제 카르텔이 이제 우리가 박물관이나 또는 체계적 그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그게 홍산의 유물이 돼야 됩니다. 예.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홍산이라는 것을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실증 사고로 접근을 안 하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정말 해결의 길이 없고 해결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문헌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없죠. 없잖아요. 고조선도 문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고조선은 실증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조선 이전은 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뭘로 접근해야겠어요? 고고학적이 아니면은 측면이 아니면 얘는 접근할 길이 아예 없어요.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증의 토대가 유일하게 팩트밖에 없다. 불단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팩트로 해야죠. 이것저것 주워 모아서 짜집기 하면은 그게 역사입니까? 그게 지금 말씀해주신 유형과 비교될 수. 저도 이제 90년대 초반에 슈메르가 나왔어요. 예. 슈메르 논쟁이 됐을 때 그들의 성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소급해서 1500년이나 2000년을 보는 거에 대해서 유럽 전 학계가 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을. 저는 유사성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을 유추한 자는 고독하다. 그럴 수밖에. 왜냐면 거기까지니까 박사학위가 그 카르텔이. 게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성격이 있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죠. 중국인들도 폐쇄적이고 우리는 두동강난 나라에다가 접근하기 어렵고 더욱더 중국 입장에서는 문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말장성에서 보셨잖아요. 신금을 나쁘게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는 어떠세요? 이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홍산 문화를 아마 한반도에서 발굴된 그 옥기가 유형은 굉장히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홍산 문화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면 제가 중간에 언젠가는 그만뒀을 거예요. 연결고리? 저는 찾아냈거든요. 제가 모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실제 지금 인물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상부 사러 가면요, 선사 시대로 가버리면 우리 땅에서 면밀히 조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아니면 어느 땅에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건 그 실증사업적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장이 되죠. 한 사람의 유침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 증거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홍사문화는 우리 민족의 연결 문화다. 우리 선조. 그래서 그것이 한반도까지 유입이 됐는데 그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보따리 싸서 그냥 그대로 다 온 게 아니죠. 야금야금 이렇게 시대도 변하고 하면서 몇 가지가 흘러왔죠. 예를 들자면 옥결이라든가 통영관이라는 옥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꿰어서 그것도 장신구로 보이거든요. 고곡이라든가 또는 그 자그맣게 목걸이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한국 사람 이제 우리는 몰라요. 이제 옥결만 알죠. 옥결만.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위에도 몇 가지가 홍산 유적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된 겁니다. 제가 그것을 각 박물관들을 가서 그 도록도를 보면서 제가 그 수집한 유물과 일치되는 유물들을 찾아서 이제 제가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파형 동검은 우리가 인정하는 바고 적섭총과 고인돌은 고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옥이라고 하면 중국이 자기 걸로 알고 있고 자기들의 심볼로 알고 있다. 문명하고 연결하지 않지만 그들은 두렵죠. 만일의 옥이 근원적인 우리 문명의 출발점이었다라고 던지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민족이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를 유추해서는 안 되죠.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왜 있고
이 사회가 왜 있고 국가가 왜 있고 민족이 왜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사모를 해오면 나라에서 다 해줄 줄 알았어요. 아, 그런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해오면 정말 금이 환영 받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박물관도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역사를 찾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학자들이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고 우리 후대들한테 잘 계승시키는 그 꿈을 그 꿈 속에서 모든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왔는데 돌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박물관을 국가하고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기반. 그 이유는 지속적 계승은 국가 기관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언제 어떻게 될 수 없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뿐만이 아니고 뭐 문화재청 그 일을 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박물관 만들고 이런 데가 아닌데 하여튼 저는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죠. 그리고 이제 뭐 지자체까지도 해봤어요. 쉽게 말해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그런데 관료들은 이제 앞에서 말로 인사로는 애썼다고 수고하셨다고 하지만 헤어지면 끝이에요.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뭐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전화가 저한테 온 적이 한 통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하면 나중에는 귀찮아하고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그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립박물관을 기증을 하려고 2번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국립박물관에 그냥 전화하면 들어오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을 연결해 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증부서의 그 과장이라는 분, 이제 이런 분을 부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이제 부장님을 만났는데 이 부서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USB에다가 유물사진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건네주고 왔는데 2번이나 제가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정권이 바뀌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네. 그때 그 강요에 이렇게 지명됐던 그래서 이제 이제 현충원 참배하러 대통령 가셨을 때, 네. 그때 전달을 해줄 수 있다고 해보겠다고 전달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편지를 며칠 밤을 새서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2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결하면서도 내용을 충분히 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줬는데 이 대통령께 이게 전달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립권익위원회로 가서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국립박물관으로 보내서 국립박물관 기증부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지가 국민권익위로 간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3번 다 그 박물관의 답변은 같았어요. 외교와 통상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제가 알면서도 또 그러니까 그런 때 상황이 딱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항상 아니 거기가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이지 외교통상부가 아니지 않느냐. 외교부나 통상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국립박물관에서 우리 민족의 선조가 만든 그 이룩한 문명이 있고 거기서 우리 역사를 찾을 수 있다면
수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제가 계속 거부를 당해서 이제는 길이 진짜 바늘구멍 많은 길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체념하고 있었죠. 참 제가 이제 고대사 쪽 사무총장을 제가 한 6년 각자 만났다들 아마 만나본 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 다 만났고 어떻든 이제 큰 줄기에 김부식이나 또 우리 이련 선생님이나 또 단재 선생님이나 또는 뭐 근대에 우리가 가장 아픈 두 개의 이병도 학파가 만든 실증사학이나 또는 이제 우리 민족 종교에서 나오는 우리 다물 사상을 기초로 한 역사 서적을 만나해 봐도 요하 문명이라는 그 테두리는 분명하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직접 그 시원지를 가서 체득한 분은 없습니다.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학계에서 또는 박물관 카르텔에서 느꼈던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 감당?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게 패닉이 아닌 뭐 굉장히 이제 제가 심한 경우는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총력량을 다 쏟았으니까. 그렇죠. 다 쏟았어요. 돈도 명예도 시간도 그죠? 예. 젊음도 그다음에 그렇죠. 젊음도 같죠. 가족들의 아픔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직계 가족이니까 우리 애엄마, 그다음에 그 형제들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 다 충족시키면서 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다 그들의 도움을 받고 말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보다도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몸만 늙어가고 가난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상실감, 내가 정말 부풀어 오르고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정말 이런 것들만 있으면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알맹이가 정말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척해요. 그게 배척 아니고 뭐가 배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심할 때는 그냥 인생을 체념하고자 하는 생각도 한두 번을 가져본 것도 아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 상실감. 그 다음에 내가 너무나 몰려있는 내 상황.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유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문제.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돌이켜 볼까요? 그런데 어떻게 신석기 유물 현대 미술을 깨어나다 이런 것도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유물을 어떻게 할까? 자, 그러니까 정부 기관, 해당 기관에서도 안 되지. 안 되고.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에서도 안 되지. 길이 없어요. 물론 사단체 이런 데서는 하자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한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가 좀 약간 후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는 진짜 정부 기관이 아니면은 전혀 제가 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걸 작품으로 승화하자. 오로지 방법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절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히려 이것은 하느님께서 너는 이것을 작업으로 가라. 네가 그림 그린 놈이 무슨 역사냐, 무슨 민족이냐,
너는 예술을 해라. 혹시 이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가의 취지와 영감과 이런 것들이 작품을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안 돼요. 정말 이런 것들은 저는 수십 년간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유물마다의 특징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을 조합을 해야 될까? 단일로 내놔야 될까? 아니면 단일로 그냥 내놔야 될까? 아니면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문양을 새기거나 아니면 뭔가 내 의도를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조합을 할 때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까? 어떤 여기서 어떤 소재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용기를 못 냈는데 제가 이제 와서 이제 그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작품을 내놓는 그런 과정까지 왔죠. 그러면 우리가 차 한잔 마시듯이 의미 한번 해볼까요? 그 화두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조 선생님이 미술학원을 오실 때부터 이 붓을 들기까지가 몇 년이나 걸렸어요? 그 전에도 붓을 못 들었죠. 왜냐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붓을 못 듭니다. 자기 작업을 못 해요. 아니, 제 뜻은 예. 신석기 유물 현대미술로 깨어나다. 예.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게 저한테는 31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시간이 30년. 그러니까 홍장문을 이제 조 선생님 그렇죠. 그 시점부터. 네. 그 수집한 시점이 아니죠, 그건. 홍장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젖어오기 시작한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어떻든 그런 긴 여정의 작품을 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서전을 꼭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요즘 잘 돼가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 중편 정도로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요. 네. 잘 쓰고 싶은 욕심.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조금 쓰다 보면 또 생각 못한 것들이 막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회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살아야 되는 것도 또 있잖아요. 생활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좀 숙성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조금 더 하자. 그래서 왜냐면 작업도 급하게 작업하는 작품하고 제가 지금 유화도 하잖아요. 뭐 이제 다른 것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숙성을 시킨 것과 꼭 숙성을 시켜서 좋은 건 아니죠. 다져서 그리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간과 시간이라는 것은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역시 글도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발효시키고 있죠. 금년 중에는 이제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려요. 오늘의 피카소는 낙선전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나 이방인 또는 언더그라운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화두가 우리 문명의 원시원지를 본 자로서는 참 지금 말씀드린 일리가 있네요. 숙성시켜서 그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중편은 글쎄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소설이니까 왜냐면 제가 이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 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유의 눈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고도 다양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꺼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하죠. 그게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작가쌤한테 좀 주문 아니면 내용을 우리 20대 젊은이들을 봐서 쓰세요. 아이들에게 때묻지 않은 아이들이 그대로 보여.
또 걔들은 운이 좋으면 알겠습니까? 100년 안에 우리 땅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고 쓰시면 더 큰 지칭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회고록이나 자서전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이 지금 이 홍상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또 다른 제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거나 뭐 정치를 해서 또 이런 분야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민감하고 굉장히 또 다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사실 근거해서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굳이 그런 것들은 제가 다 꺼내야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사망을 하면 제가 언젠가는 이제 사망할 거 아니에요. 뭐 언제인지 모르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렇죠. 20년 후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나오게 하는 책을 하나 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전체의 큰 맥락 그리고 그 책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실질적인 그 저의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전점을 두고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8일 전시 작품이 궁금해지는데요. 요번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오브제 전에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번에는 작품을 좀 적게 내는 겁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 작품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 전시장이 된다면 어떤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 전시장은 그 쉽게 말하면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제한적 요소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자금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로 처음에 요라는 것보다 처음에는 이제 시발점에다 첫 단추를 끼우는 것도 잘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첫 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가면서 넓어져야지 가면서 좁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신석기 시대 유물을 이용한 오브제 작품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박문원 작가님과 4부작을 만들어 봤는데 이제 작가 선생님께서는 여러 모색 중에 나는 작가다. 풀 수 없는 이야기를 아티스트의 바다에 나가서 내가 노를 저어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우리 독자들에게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민족과 관련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거든요. 저희 집안이 다 그림을 그리는 집안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해서 제가 원래 모습으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산 때문에 바람을 피웠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그런 그 스스로의 만족감을 좀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작품의 성향도 작품의 방향도 우리 민족적인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나는 내 작품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족화를 하는 민족의 미술을 하는 민족미술가가 되겠다는 그 결심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 정말 목전만 보지 말고 눈앞에만 보지 말고 거시적인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소중하지만 우리 국가 나를 낳아준 우리의 선조가 담긴 결의 그리고 우리의 역사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신석기 유물 현대 미술을 깨어나다 10월 28일 첫 오브제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박문원 작가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